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8월 4일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의 의미 있는 지지대 및 반등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시장 불안으로 인한 종목별 현금 확보 전략과 금리 인하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이 2.4% 하락을 했는데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주말에 4.2% 하락을 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23%나 밀렸고요. 마이크론은 주말에 8.6% 낙폭이 더 커지면서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41%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주말에 1.7%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지만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23%,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10%나 하락한 반면에 그동안 상승폭이 적었던 다우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3.9%로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자, 좌측 상단이 나스닥 종합지수의 주봉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하반기에요, 이 16,000 한 2,300포인트에서 역사적 고점을 찍고, 그렇죠? 그리고 이 10,000포인트대까지 조정을 깊게 받았죠. 그리고 주가가 재상승하면서 올해 이 지난 2021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새로운 사상 최고가 기록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이라든지 역사적 고점, 의미 있는 고점들이 저항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일단 돌파가 되면은 무슨 역할을 한다?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일단은 이 16,200포인트에서 그것이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등은 나오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폭과 반등심을 보면서 이 2차 지지대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럽 증시를 볼까요? 프랑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3.5% 하락했고 독일도 4.1% 하락이죠. 그나마 영국이 1.3% 하락에 그쳤는데, 오른쪽 상단이 영국 종합지수예요. 상대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보다 덜 올랐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제한되고 있다. 지금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아시아를 볼까요? 일본, 대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본이 5.8% 빠졌고 대만도 4.4%나 낙폭이 커졌어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일본이 15%, 대만이 11%, 그죠?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 하락했고 코스닥은 2.2%, 상대적으로 선진 주요 증시보다 낙폭이 적었지만은 금요일날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4.2% 하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해외 증시가 하락폭이 커지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로 인해서 2760선을 지지를 못하고, 그렇죠? 안착을 못하고 낙폭이 커졌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 보면 선물 시장 쪽에서 2조 7천억을 매도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이 그 물량 받아주고 그러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지수가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선물을 매도해서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도일 거예요. 근데 미결제 약정도 14,000계약이나 한 번에 증가했다.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는 주로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 날 반전되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하면은 환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또 반대로 매수를 많이 했으면 그 다음날 그 미결제가 크게 늘어났으면 그 다음날 매도가 나온다는데, 아마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요, 미결제 약정이 크게 한번 차트 모양을 볼 거예요. 아마 종합지수 상으로 업종의 그죠, 코스피 지수, 그리고 미결제 약정을 보면요, 종합 선물 종합, 그죠? 선물, 여기 있네요, 그죠? 1로 보면은 미결제가 크게 증가한 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결제가 크게 증가한 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 20일, 그렇죠? 6월 20일 날 미결제가 8,000개나 늘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000개 가까이가 줄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연속 크게 선물이 7포인트면은 종합지수는 한 40포인트 넘게 뜬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미결제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리고 6월 27일도 아마 그럴 거였죠. 6월 27일도 9,000개가 미결제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락했는데 그 다음날 미결제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크게 떴죠. 그리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는 게 7월 11일이죠. 그렇죠? 7월 11일, 7월 5일, 7월 5일도 그죠, 6,000개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반전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결제 약정이 14,000계약이나 증가했다. 그러면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좀 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28만 개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9만 7천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볼까요?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이 지금 28만 3천 개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29만 7천 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면, 앞으로 12,3천 개, 한 13,000개 정도, 그렇죠? 증가하면은 또 고점이라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지수는 2,600 한 2, 30포인트, 여기도 이제 지지대 강하게 나왔죠. 2, 30포인트에서 지지해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반등이 아까 말한 대로 일시적 반등일지 아니면 의미 있는 상승폭이 나올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반등 가능.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죠. 코스피 지수의 지난 금요일날 상승 종목이 60개였고 하락 종목이 871개예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46개고 하락 종목이 1476개. 그죠? 하락 종목이 뭐 10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지수가 처음 하락하다 보니까는 모든 종목이 동반 하락한다. 그건 초반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요번에 반등 나왔다 잘 하락할 때는 아마 이제는 종목에서 우량한 것들은 덜 빠지려고 노력하고, 그죠?
부실한 거는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반도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 지금 낙폭이 상당히 커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의 거푸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이 상당히 아직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못 따라오니까는 당연히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것이 다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HBM으로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장비주들만 올라갔어요, 사실요. 근데 지금 초반이니까는 반도체에서 같이 빠지는데 저는 조금 지나서 되면은 이 인공지능 고대역폭 메모리 쪽 말고 다른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저는 다시 상승세에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덱스라든지 원익 IPS, 네오스 말씀드리는데 저는 반도체 물론 좀 시간은 필요하는데 기본 물량은 끌고 가자. 자동차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자동차 반도체 같이 움직이고 또 우리가 IT 섹터의 LG전자, 삼성전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반도체가 가야지만이 전기전자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와 동조화된다 해서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10,000원대에서 190,000원까지 갔으니까는 그렇게 많이 간 것들은 불안하지만은 그 외 못 오른 종목군들은 반도체 호황 국면에 진입하니까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요. 말씀드린다. 단순히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 금융주 그냥 저는 이 금융주도 그냥 결국은 저는 크게 갈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옆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치고 나가기에는 되면서 요 금융주도 기본 물량 삼성물산도 지주사도 그렇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주도주 한눈에 보는 차트해서 보여드렸던 것이 반도체 자동차가 쉬면서 부각된 것이 조선주하고 바이오주였죠. 저는 바이오 조선 다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면은 반도체 자동차 뭐 금융 이런 것들이 오늘 지수 올라올 때 좀 반등을 주면은 다 줄이지 말고 우리가 기본 물량 정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일부 좀 줄여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바이오도 저는 SK 바이오파인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조선주에는 삼성중공, HD 한국조선해양. 저는 만약에 비중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수익이 원체 많이 났기 때문에 줄이고 싶다 하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저는 10%나 20% 정도만 줄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 현금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가 지난 언제죠? 지수 2760포인트 하회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월 20만 6일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수 하락에 따른 현금 확보, 종목별 비중 조절 전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은 그죠? 안 빠졌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많이 빠진 종목은 많이 빠져서 반등 나와서 못 판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종목을 한 20%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10% 그리고 조금 불안한 거는 30%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 종목을 팔면은 20% 현금 나오고 그죠? 그리고 1, 20% 단기 매매니까는 그 중에 좀 물려 있다 해도 10%면 한 30%만 현금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다 했죠. 뭐 단기 매매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로봇 섹터라든지 철저히 이런 종목으로 이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은 하고 중장기 종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내가 최소한 현금 30% 되면 뭐 굳이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매매 교체 차원에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 성장주예요. 그동안의 성장주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간 종목들 많습니다. 왜? 미국이 고금리니까는. 근데 이 금리 인하면은 고금리 때문에 못 간 종목들 상승 나오겠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도요. 자, 2차 전지 많이 빠진 종목군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오히려 소폭 올랐죠. 뭐 하이브, 엔터주들도 오르고 많이 빠진 종목이 좀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렇죠? 성장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 저는 충분히 그렇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도 해서 뭐 비중이 현금 비중이 30%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줄여서 오히려 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도 전형적인 성장주 맥락이 있죠. 이런 종목으로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유효하다. 자, 네이버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업체죠. 자, 오른쪽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일봉인데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최저인 3.79까지 하락했어요. 그동안 3.8포인트대가 연중 저점이었는데 그거 깨고 내려갔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장 금리 인하 수혜주 성장주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란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자, 네이버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번 주에 하나 나왔던 것이 31일 자사주 162만 주. 그러니까는 이게 얘네들이 한 1억 6천만 주니까 한 1% 정도 소각결이죠. 이달 7일까지, 그러니까 8월 7일까지 소각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800억 정도. 지난해 8% 정도 수준에 있었으니까는 요번에 한 1% 줄면 한 7% 정도 된다 하고 자사주 비율이 2025년 내년까지는 5%로 줄인다면 앞으로 2% 정도 더 그러면 한 320만 주를 더 줄인다. 근데 하나 이날 그러니까 31일 날 장 마감을 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8월 1일 날 주가가 저는 좀 크게 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죠. 물론 이제 지수도 상승폭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이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자사주 나오면은 좀 크게 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와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 드렸죠. 역상관 관계라 그랬어요. 물론 시기가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은 며칠 차이는 있지만요. 그렇죠? 이 고점 부분, 그러니까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고점과 카카오 저점, 그렇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저점과 그리고 네이버의 고점, 그것이 비슷한 시점에 거의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금리나 9월 달에 나오는데 그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고 2분기 실적이 8월 9일 날 발표해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300억 초반대. 이제 삼성 같은 게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4,800억 정도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8월 9일 실적 발표 전후로 변화는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입점사가 4년 동안에 10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뭐 알리가 요새 광고 보면은 뭐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크게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런데도 네이버가 나름대로 이 브랜드 스토어가 입점사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부각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최근에 창업주 구속됐죠. 근데도 주가가 안 밀리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카카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는데도 약보합 정도 수준이야. 누가 주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창업주 구속
될 거예요. 요 부분이. 근데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아까 말한 네이버라든지, 그죠? 네이버도 2% 하락에 그쳤죠? 누가 주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리고 아까 말한 바이오, SK 바이오팜이라든지, SK 바이오팜도 1%대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에요. 수급도 보십시오. 그죠? 외국, 개인이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도해요. 셀트리온도 개인 매수가 18,000주에 그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히려 개인이 매도고. 그러니까 바이오주든 아까 말한 금리나 수혜주, 그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도 개인이 13만 주 매도죠. 네이버는 개인이 23,000주인데 기간이 38,000주 순매수 더 많이 매수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 금리나 수혜주들이 바닥권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푸체엠처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수혜주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바이오와 인터넷 플랫폼 업체,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힘든 국면이지만은 반등이 나오고 오히려 많이 빠지면은 반등도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줄여서 현금 일부 확보하시고, 현금 확보가 우리 지난 달에 말에 확보하신 분들은 비중을 교체 매매를 금리나 수지인 바이오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거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10-6710으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